여러분 안녕하세요. 병력 전문, 보훈 전문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가 어떻게 병력 처분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액 탈출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데 2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도 아주 젊은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병력 처분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력 판정 검사부터 한번 알아보죠. 우리 병력법 제11조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력 판정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력 판정 검사는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우리 병력법 12조는 신체 등급의 판정에 있어서 총 7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는 현역 또는 보충력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요. 5급은 전시 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6급은 병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병역 면제자로 분류를 하고요. 7급은 이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서 어떤 있는 건 알겠는데 판정이 어려운 사람,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7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병력 처분은 병력법 제14조에 나와 있는데 방금 보신 대로 1급에서 7급까지 이제 분류를 하고 아까 보신 대로 1급에서 4급은 현역, 보충력, 전시근로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력 면제, 7급은 재신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시근로역도 1, 4급에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1, 2, 3급까지는 현역병, 4급은 보충력, 그리고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력 면제로 분류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수액 탈출증, 아까 허리 디스크의 의학적 용어가 수액 탈출증이라고 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의학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볼까요? 추간판이 돌출이 돼서 요통,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질환을 뜻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가셔야 되고요. 관련 질병으로는 요추협착증, 전방정위증 등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추간판이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는데 점점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도 증상이 발현이 되고 추간판 퇴행에 따라 추간판의 섬유륜,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추간판 내부의 수액이 밖으로 탈출하는, 경계너머로 탈출하는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증상으로는 이제 요통, 허리의 통증이,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 또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해서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등의 증상이 일반적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있지만 수술적 치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수액 절제술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병력 처분이 내려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병력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제242호에 나와 있습니다. 242번째 칸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먼저 디스크 퇴행성 변화, 염좌를 포함해서 이게 약간의 염증을 염좌라고 하죠.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2급, 디스크 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3급, 2급과 3급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현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추간판 탈출 및 협착이 있으면서, 즉 2번이 있으면서 영상의학적으로 MRI로 보건대 압박으로 인한 신경근 주변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 뇌 척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4급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죠? 이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허리 디스크가 아픈데 나의 증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물어서 방금 보신 대로 척수낭 압박으로 마미총 주위에
뇌측 수액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액 탈출로 인해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엔드 조건입니다.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5급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착이라는 것은 이제 좁아진다는 뜻인데요. 그게 절반 이상 좁아져 있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척추경을 포함하는 시상면 MRI 영상에서 신경근 주위 조직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서 엔드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 역시 5급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우리 병무청의 담당 군의관이나 병력 판정 검사 의사가 보고 4번, 5번에 해당되면은 병력 면제, 3번에 해당되면은 4급으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로 나의 증상과 판정이 좀 다르다라고 내가 느끼는 경우, 판정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고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력 판정 검사 규정, 병무청 훈령 제1959호에 나와 있는 병력 판정 검사 규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은 이의신청 기한입니다. 판정을 받은 날을 포함해서 열흘 이내에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기간이 만료되는 날짜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될 때는 그 다음 날 만료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접수를 하고요.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 병력 판정 검사 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하면은 지방병무청사나 지방위원회에 회부해서 지방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해서 판정을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는 그럼 어떡하냐? 아니, 나 수긍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면은 대구에 있는 중앙병력판정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여기는 보다 정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도 또 나온 결과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중앙위원회는 병무청 본청에 있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이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당 과목 병력 판정검사의사가 신체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납득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 가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법원으로 가는 거죠. 자, 둘 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을 거쳤으면은 이의신청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 행정소송, 행정심판은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력처분 이의신청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의신청서, 이 신청서 양식이 인터넷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여러 가지 인적사항 그리고 사유를 기재를 하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 장짜리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면은 따로 종이를 만들어서 별지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별지 이의신청서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또 명료하게 논리에 바탕을 해서 근거에 또 바탕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기록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지방병무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병력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내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이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로 인한 병력 판정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